의 한국 실기 259번은 최욱의 시인의 서로 설렌다입니다. 이 시도 이상한 밤, 2025년 12월에 나온 이상한 밤에 수록된 시인데요. 지금 최욱의 시인의 그 시집에 나온 시 11편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가 내게 다가오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가 해변이 되면 되겠지. 내가 해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도 너 자신이 될 수 없듯이 네가 해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겠지. 다만 내 안에 이미 바다와 해변이 있고 그곳에 바다 또한 해변으로 끊임없이 밀려온다네. 그 감각으로 너는 바다와 해변을 느끼지. 그 느낌으로 해변 모래톱에 바다의 주름을 새기지. 바다는 바다고 해변은 해변이어서 그것들과 너는 고요하고 독립적이어서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서로 설렌다. 아름다운 사랑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랑의 사상이,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이 바다와 해변이라는 자연현상, 물질을 의인화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의인화인지가 좀, 그지? 그러니까 바다와 해변, 음,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설레하는 바다와 해변의 을 보면서 기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플레이하는 바다 해면에 읽으면서 바다와 해변 의인화 personification 은 아닌데 즉 해변아 나는 네가 그리고 하고 바다가 말했다. 응? 네가 너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아니에요. 그지? 그 의인은 아니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뭔가 의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컨대 다른 최욱의 시인의 다른 시들에서처럼 바다와 해변이 바다와 해변으로 쭉 물질적 형태로 남아 있으면서 뭔가 설레는 관계를 맺는 음, 묘사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하게 합니다. 뭔가 바다 해변이 그러니까 바다를 의인화한 거면 그럴 수는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바다 해변은 그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죠. 음, 시작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그래서 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소년한테 말하죠. 의인화된 해를 의인화한 그 해는 바다예요. 바다해예요.
해에서 하늘해가 아니라 바다. 응? 바다가 소년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최남선의 이 시는 말하자면 모험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여 한국 청소년에게 모험심이라고 중요한 거죠. 응? 그런 게 이제 의인화란 말이야. 근데 이때 이 시는 그거하고 딱 비교해 보시면 혹시 이제 이게 의인화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최남선의 그 해에게서 바다가 소년에게 우리 지금 현재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바다가 소년에게 바다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소년에게니까 바다가 말하는 화자죠. 화자 페르소나가 된 해를 화자가 말하는 거예요.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화죠, 100%. 근데 여기는 이 시를 보면 좀 전에 읽은 시를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 바다와 해변 그 자체로 응? 지금 물질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설레는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시의 기법에도 중요시 한 일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여기서 지금 계속 설명하냐면 돌을 위한 세계의 파편에서 돌 세계의 파편이죠. 이번에는 조각이 아니라 파편이죠. 돌이니까 파편이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돌을 거예요. 돌을 의인화한 게 아니라 돌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돌이 주체가 돼서 돌의 노래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산정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해온 돌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산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돌이 이 주체, 예.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다의식이 있을 텐데, 있을 것이라고 어, 추정되는데, 그러면 돌에게도 생명, 우리 지속하는 흐름의 느낌이 있을 것이고, 이는 죽음의 종말의 위협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순전히 추정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욱의 시인이 이 시집의 시들처럼 에서처럼 우리 최욱의 시인이 그를 대변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고 이 시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죽음이겠죠. 생명이니까 존재니까 존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존재 존재가 있다 없어질 테니까 존재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존재라면. 그게 뭐, 그게 존재가 딱 있잖아. 돌의, 그 정의 됐잖아.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는 누가 말해요? 이거는 돌은 너무 무생물이라서 인간이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생물이라서 타자가, 페르소나가 그 자신의 능력, 시인, 그지? 시인 페르소나가
대신에 직접 표현 능력 또는 감수성과 시적 표현 능력의 어, 힘을 힘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돌의 그 느낌, 혹시 죽음의 느낌, 그지? 혹시 만약에 하나 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만에 하나 돌의 죽음의 느낌이 있다면 어? 돌의 에게 죽음의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 아니, 전달, 언어로 전달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음, 걱정됩니다. 이런 경험에 관한 책이 식물의 정신세계 것인데 식물이 인간보다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과학적으로 느끼는 음,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그냥 그, 그 생물의 금속 생물의 음, 텍소스 네, 그거 합니다만 음, 식물처럼 감수성이 있는 것들은 수정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황당한 얘기는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내가 그 책을 지었어요. 돌의 그 의연함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의연함도 예측되는 거죠. 돌의 의연함. 즉, 돌이 예를 들면 존재의 위협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반려돌 열풍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돌의 의연함, 굉장히 미안을 기, 음, 그죠? 그 돌이 그렇게 의연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위안을 얻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이 부서질 때가 망치가 때려서 부서져도 그죠? 조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대리석 조각을 생각해보면 알죠. 그죠? 대리석 조각은 거의 가격은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리석 조각 계속 계속 조금씩 부셔서 대리석 조각을 만들죠. 그러니까 뭐 그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연하고 뭐 부서져도 괜찮고 뭐. 그래서 이제 이 그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강변에 돌 하나를 주어 책들 앞에 올려두었다. 그지? 이게 이건 직접 누가 말한 거예요? 화자, 시인. 이, 직접 받아요. 간접적으로 아니라 이건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비, 비될 데가 없잖아, 소위.
강물에 물, 빛, 눈, 나무, 짐승, 곤충과 바람과 관계가 끊긴 돌의 느낌은 어떤 것인가? 이게 그 돌을 우리는 해변에서 집어오는데 사실은 돌은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유 없는, 그지? 이유 없이 강제로, 그지? 이전된 돌을, 돌 자체에 자신의 음,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에 시에서 우리가 빗물, 물운동이 아, 생각과 마음을 조금 전에 다 앞을 시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물운동이보다는 더 알 길이 없지만 더 좀 더 접근이 어렵고 관계 맺기가 어렵다. 또 해서 그지? 다른 식으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색이 아닌 피부색의 사람 때문에 다른 식으로 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좀 쉽고 뭐 돌은 좀 어려워.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그거는 그지? 안 했으면 물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됐었지, 그지?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돌의 죽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돌의 죽음은 언제인가? 돌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 죽음은 순간인가? 이 시는 이렇게 이 부분은 질문으로 끝났어요. 일부라서 그래요. 근데 일부가 아니라도 이거는 대답하기 참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돌 자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설렌다는 건 또 그 죽음의 공포와 정반대인 사랑의 감정, 그지? 사랑의 감정에 관한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설레는 감정이 뭘까요? 설렌다는 거는 어, 첫사랑처럼 음? 사랑의 감정 중에서도 초우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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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관계라는 것을, 그지? 음, 마음이 설레면서 시작되죠. 마음이 흔들리면서 시작된단 말이죠. 바다가 내게 다가오기에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가 해변이 되면 되겠지. 에, 이 바다 해변의 관계가 아니죠. 바다가 내게 너는 아직, 바다가 내게 다가오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아까 내가 거기서 아까 잠깐 잠깐 오해를 했는데, 이때 나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시는 자연이, 바다, 자연을 대표하는 바다와 어? 깊은 관계, 사랑, 이어도 좋을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인간의, 사람의, 응? 응? 방법론? 응? 이제 뭐지? 바다가 내게 다가오기 위해, 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바다에 가서 바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건 바다가 물결치면 다가갔다 멀어지는 그 모습이 뭔가 원초적인 관계, 연사, 어, 느끼게 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요. 뭔가,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인 설렌다라는 표현이 이 바다 경험의 걸 묘사하는 데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간적인 경험에 어, 바탕을 두는 입니다. 단지 서로 설렌다는 제목에 있는 서로가 일상적인 인 표현이 바다를 관계의 대상으로 하기에 서로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 그러니까 바다를 가서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서로 설렌다 그럴 때 서로의 대상이 바다라는 거죠. 그거는 바다하고 무슨 관계를, 그지? 근데 인간이 이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까지 읽은 다른 시에 비해서 그 참조할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체, 또 사랑을 시작하려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제주 해녀의 이야기에서 또 만나는데 바다 속에 안겨서 평생을 보내는 해녀가 어? 바다와 친해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바다에 제주도 가보면 나이 많은 해녀들은 먼 바다를 안 가죠. 그래서 제주 올레길을 걷다 보면 가까운 바다에 바로 눈앞에서 물질을 하는 제주 해녀들을 본단 말이죠. 가까운 바다에서 일하는 노년의 해녀, 그러면 보니까 거리를 위해서라기보다 바다를 사랑하기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대상이든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사랑을 기준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음, 사랑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술, 문학은 사상은 전적으로 사랑을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제예요. 그래서 바다가 내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해변이 되면 되겠지. 뭐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이 대답이 이 해결책이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좀 충격적이기도 하며 암시적이기까지 합니다. 어, 해변이 되는 거 말이죠. 가장 둘째치고 인간관계, 즉 인간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럴듯합니다. 음? 그러니까 해변은 수동적인 기다림의 상징이고 그 해변에 왔다가 가기도 하는 바다는 능동적인 승리자의 상징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뭐 남자는 뭐 여자는 항구, 남자는 배, 그런가 맞나? 아가 있듯이 있는 것처럼, 그치? 여자는 항구, 남자는 배, 뭐 이런 그런 그지? 이게 통속적인 유행가죠. 응? 이런 유행가가 있는 것처럼 물론 지금 시대에는 남자는 항구, 남자는 배, 여자는 배, 남자는 항구, 항구, 하고 주장해도 될 만큼 남성 중심주의가 저희가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그지? 이 특히 관계의 깊이에 있어서 무조건 차이가 나니까 특히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할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어, 때는 몰래 음, 무심을 하다가 어? 짝사랑에 아주 해변에게 다가오게 이런 학생이 아주 관심 있는 학생에 아주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지금 없어진 통합된 경험이었는데요. 비석과 무엇을 했을 때요?
학생에 대한 말이 되겠죠, 이런 거는?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 어떤 남학생을 음, 남학생을 짝사랑 한다고 고백 의견을 물었을 때 필자가 호주의 도발라는 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시에도 실렸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여자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말이지요. 성공을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해변에 도발이라고 써야겠지요. 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해변이 상대방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네가 해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거 거꾸로죠. 이건 또 반대예요. 네가 해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에는 바다가 여기서는 다시 뒤집었어요. 바다가 해변이 되고 싶어 하는. 이게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가 네게 다가오게 너는 뭐, 네가 해변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연을 보니까 네가 해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다가 해변이 거꾸로 해변이 되려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가져가 해변이 되려는 입장이 어쩌면 묘사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그죠? 해변이 바다가 되는 건 너무 막막하죠. 예, 해변이 바다가 되는 건 막막하니까 바다가 해변이 되는 건 좀 쉬울 듯해요. 왜냐하면 해변은 어, 정착의 예,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 해변은 그리고 좀 파악하기가 해변은 떻게 보면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정착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네가 해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도 너 자신이 될 수 없듯이 네가 해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겠지.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어, 모든 특히 인간의 관계, 특히 사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어떤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지금 방금에서 말했죠. 너를 사랑해 라는 고백이 성립하려면 나의 사랑이 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이 너에게 정확하고 정확하게 도달해야 둘 다 무지 어려운 거죠. 그지? 둘 다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 공론에서 일체적, 일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 감정적 차원, 영적
차원으로 구별하는데, 응? 그지? 이, 이것도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 육체적 스, 정신적 고백, 감정적 열정, 동반자, 라는 상황이 사람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 이게 왜냐면, 이 바다와 해변처럼 어쩌면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즉,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적으로 육체적인 섹스를 계속 하더라도 그게 사랑으로 완전히 충분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왜냐면 이 차원,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두 개체, 바다와 해변이든 두 인간이든 얘가 해변이 바다가 해변이 되려는 노력 같이 그지? 같은 두 존재의 정체성의 통합 노력이 굳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치? 예를 들면 캐주얼 섹스, 하룻밤 사랑, 그지? 성인이죠. 다들 이거 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랑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어, 서구 영화를 보면 그녀가 섹스를 먼저 한 다음에 진지한 관계가 출발하는 듯합니다. 이는 육체적 관계에서는 서로의 교류가, 그지? 정체성의 통합을 향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관계의 목표일 텐데, 또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사랑한다고 말할 그런 단계, 즉, 정신적 고백의 단계에서부터는 음, 정체성의 통합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이런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저, 소울메이트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건 정신적 고백이나 능력 결정만으로는 지속되기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그지? 음, 일정이, 그 기간이 3년, 2년, 3년이라는 거, 이혼율이 50%, 같은 데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욱의 시인이 정확하게 요약하듯 사랑은 너도 너 자신이 될 수 없듯이 네가 해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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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근대사 의식이 생각에는 하던데 희한하네.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이 되게 쉬운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이 되는 게 아주 힘든 과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선진국 청년층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응? 결혼은커녕 관계도 가지지 못하는 비율이 30%가 넘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더 큰 사업은 다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정도로 어렵습니다. 응? 응? 내가 해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왜냐하면 바다는 결코 해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이 에서 의 결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하나 봅시다. 다만 내 안에 이미 바다와 해변이 있고 그곳의 바다 또는 해변으로 끊임없이 밀려온다네. 그 감각으로 너는 바다와 해변을 느끼지. 멋있죠? 아름다운 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될 수는 없지만, 응? 내가 바다가 해변이 될 수 없듯. 내가 너는 될 수 없지만, 내가 네가 될 수는 없지만, 그지?
내 안에.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나와 너가 이미 있다면. 그리고 그저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가 해변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듯 육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에서의 불가능한 한 듯한 통합 노력에 매진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런 그 노력의 감각 속에서 그런 현실적인 노력이죠. 노력의 감각 속에서 영적인 통합의 느낌을 그지? 찾아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시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사랑을 완성시키고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 느낌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 거죠. 해변 모래토에 바다에 주름을 새기지. 이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차원의 저의 통합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차원의 노력이 하고 계속된다면, 그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도 계속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사랑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로 설렌다라는 마음의 지표일 것입니다. 응? 그 서로 무덤덤한 냉담한 관계, 설레는 관계야말로 사랑이 시작, 사랑이 진행된다는 실로 이기 바다 무덤덤함은 그지? 바다는 바다고 해변은 해변이어서 그것들과 너는 고유하고 독립적이어서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서로 설렌다. 여기서 바다는 바다고 해변은 해변이고 그것들과 너는 그러니까 세 군데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바다와 해변과 어, 새의 심정, 눈물이 동시에 동시에 그러니까 바다와 해변이 이건 뭘 뜻하냐면 바다와 해변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이기도 하지만 바다와 어, 물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뭐냐면 자연의 사람과 관계와 응? 인간 자연의 사랑 관계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힘이라는 원리라는 어, 말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지금 말해준 거죠. 그 사랑의 원리를 정리,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는 바다고 해변은 해변이어서 그곳과 너는 서로 고유하고 독립적이어서 사랑의 조건은 기본 조건은 각자 고유하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정체성의 통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통합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차별하고 무분별한 합의이라기보다 각자의 고유하고 적인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통합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통합이 영적 차원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통합에서는 이런 음, 독립적인 정체성 유지가 힘들지만 영적 응? 차원에서는 충분히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서로 살린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하나의 아름다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또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하나만 덧붙인다면, 이는 감정적 열정이보다 이건 근데 낭만적 철학에서의 감정적 열정이라기보다 활근대적인 정동인 가정함이라고 여겨 어, 열정을 설렌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열정을 유지하는 사랑이야말로 영적 사랑이죠. 영적 사랑이야말로 에서야말로
그래서 야 말로 설레 니 예, 그래서 꼭 계속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서로 설렌다. 최후기. 바다가 내게 다가오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가 해변이 되면 되겠지. 네가 해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도 너 자신이 될 수 없듯이 내가 해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겠지. 다만 내 안에 이미 바다와 해변이 있고 그곳의 바다 또한 해변으로 끊임없이 밀려온다네. 그 감각으로 너는 바다와 해변을 느끼지. 그 느낌으로 해변 모래토에 바다의 주름을 새기지. 바다는 바다고 해변은 해변이어서 그것들과 너는 고유하고 독립적이어서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서로 설렌다.